제가 이 조건부 망명의 입장을 좀 밝히니까, 음, 역시 이른바 제도권 언론은 아직까지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요. 사실은, 망명한 의사가 있다고 미국에 건너간 것만 가지고도 더군다나 최재형 목사가 이렇게 같이 질러줬잖아요. 그러면, 기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언론은 조중동 플러스 MBC 한겨레 경향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가 있다 보니까 일단 기사를 쓰지 않고 있어요. 저하고 지금 현역에 있는 조중동 기자 플러스 제가 얼마나 많은 기자를 좀 알고 지냈겠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입을 딱 다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에 제가 미국행은 단순히 윤석열의 범죄와 윤석열의 검찰 독재만으로 제가 미국에 온 게 아니라는 썩어빠진 대한민국 언론, 오직 당파적 이익에 부역하는 대한민국의 이 썩어빠진 언론의 문제, 이게 같이 겹쳐 있는 겁니다. 이래서 사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미국의 망명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다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서 단 하나라도 당파성에 이 종속된 뭐 조중동 뭐 한겨레 경향 같은 자들은 뺀다 하더라도 아니 한국일보나 서울신문이나 이런 데만 정상적으로 법조 기사를 썼으면 제가 미국까지 왔을까. 뭐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MBC 한겨레 KBS는 뭐 말할 가치도 없죠. 이것들은. 이게 가치 문제가 됐다. 또 하나는 야당의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야당의 문제도. 그래서 이걸 제가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제가 이 국제사회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이게. 그냥 윤석열 이 조작수사 날조 범죄자고 이 윤석열이가 검찰 장악하고 법원 장악해서 이 진실을 은폐한다. 이건 쉬운데 왜 그럼 대한민국의 저 민주당과 이 한겨레 MBC 이런 놈들은 왜 윤석열의 범죄를 은폐하냐? 이거 설명하기가 간단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마치 똑같은데요. 제가 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일본 지식인, 미국 지식인의 성명서로 제가 석방이 됐었는데요. 갑자기 보수 인사들이 윤석열 만세 찬양 불렀을 때 저한테 정말 많은 이제 이 일본과 미국 쪽에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아니 문재인의 사냥개이고 이 보수 인사를 200명 잡아놓은 윤석열이를 왜 보수 인사들이 지지하고 찬양하냐? 이거 설명 못했을 때랑 유사한 거죠. 그때도 설명을 못했어요. 그쪽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근데 지금 왜 진보 촛불 매체들이 윤석열의 범죄를 은폐해 주느냐? 이거 마찬가지 문제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이 좌우당파성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서방 세계의 좌우당파성보다도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빠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가 쉽지가 않아,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 지금 우리 댓글로 올라왔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망명하니 뭐니가 해서 저를 공격을 한 자가 정확히 김세희와 이동형이란 자죠. 양 진영의 가장 더럽고 타락한 자들. 오직 당파, 이것들은 당파도 아니죠. 당이라는 개념도 없죠. 오직 그냥 권력에 불붙어서 자기들 독자들 병신 만들어서 돈 뜯어먹는 그런 애들 아닙니까? 김세희와 이동형? 딱 걔네들이 튀어나왔잖아요. 제가 망명한다 그러니까 딱 김세희 이동형이 튀어나와가지고 변희재 도망갔다. 체포될 거다. 어차피 감옥 갈 거다. 변희재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다. 이런 말들을 저들이 왜 했겠습니까? 김세희와 이동형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태블릿 진실이 저들의 밥그릇인 가두리 양식장을 부숴버리기 때문에 태블릿 진실이 터졌을 때 그 가두리 양식장에서 피 빨아먹는 놈들 이동영, 김세희 등등은 말할 것도 없고 MBC 한겨레 조중동까지 다 죽는 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윤석열과 더불어 손잡고 끝까지 은폐하는 이런 짓들을 하니까 저는 이거를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단계적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미국에
들어와서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내일 당장 망명을 신청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의 이 판단은 어떻게 되느냐. 제 1순위가 뭐냐면 제가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수사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주장해온 바에 일정 정도의 진실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1순위예요, 사실은. 미국이 언론자유 원칙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죄가 없기 때문에 언론인이 감옥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 문제를 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가 사전 구속됐는데 한 3명 구속됐습니다. 제가 구속될 때 한 몇만 개의 명예훼손 범죄 중에서 저 말고 한 2명 더 구속됐는데 사전에 어떤 인간들이 구속됐냐면은 김정일과 박근혜가 주석궁에서 그룹 섹스했다 막 이런 주장한 애들이 구속됐어요. 그런 주장을 하다가 설사 구속됐더라도 미국 정부에다가 망명 신청하면 봐주냐?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게. 공적 사안으로 충분히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어야지만 방송 끊겼습니까? 댓글이 끊겼다고 지금 유튜브로 보는 거 같아서. 네. 아,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된대세요. 네.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저는 상관없죠. 방송하면 되죠. 제가 어디까지 했던가. 하여튼 망명 신청했을 때 그 진실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저는 자신 있게 주장하지만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범죄와 최태원의 계약서 위조 범죄는 저는 100% 확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책에다가 이거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제가 완전히 확정적인 표현을 썼고 제가 최태원 SKT에 대해서도 계약서 조작을 했다라고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의혹 제기하다가 구속에 대해서 말문이 막힌 게 아니라 아예 이거는 진실을 밝혔는데 그거를 기소를 하고 재구속을 시키려고 그러고 자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볼 때는 제가 이 망명 신청하면서 당연히 자료를 읽겠죠. 태블릿 조작대에서 필요하면은 제가 변호사랑 들어가서 한 PT 한 20분 쏘면 미국 정부에서도 이거 조작 맞네 이렇게 인정될 겁니다. 참으로 다행인 게 제 사건은 막 복잡한 한국 정치부나 이런 게 아니라 계약서가 위조됐냐 태블릿이 위조됐냐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제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자 그랬을 때 이제 난 아마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 저한테 물어볼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조작을 입증했는데 당신들 나라에 윤석열을 싫어하는 야당과 MBC 한겨레 이런 언론사들은 왜 당신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제가 딱 막힌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쟤네들은 원래부터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패였고 쟤네들은 촛불 때부터 거짓 보도를 일삼다가 그중에 태블릿 조작에 걸리니까 지들 이익을 위해서 보도 안 한다.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선진적인 언론 마인드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왜 MBC 한겨레가 윤석열의 범죄를 보도 안 하는지 설명한 제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보수 변절자들이 그렇게 문재인 까다가 문재인의 검찰 윤석열 만세 부르는 거를 못 알아듣듯이 그러니까 한국이 도저히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준에 맞는 언론이나 정치 기반이 그냥 무너져 버려서 마치 우리가 어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정치를 들으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돼요. 그거 염두에 두고. 응? 다만 이동형이나 김세희가 말한 대로 변희재는 체포된다 쩐다? 아까 말한 대로 태블릿 조작을 100% 밝혀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 미국 이전에 윤석열이가 미국 정부에다가 변희재 체포 도와달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 꺼내는 순간
이거는 태블릿 조작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국 정부가 변희재 체포를 운운해도 말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동현, 김세희가 재체포되기를 바란다면요. 제가 그동안에 윤석열, 한동훈이가 태블릿 조작했다는 거를 무수히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작이 아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너무나 깨끗하게 수사했다. 조작 안 하고. 그렇게 입증을 해주면 돼요. 그게 입증되면 저는 바로, 아니, 미국 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구속당했겠죠. 그랬으면은. 그래서 이번 망명 사건에 다른 망명 사건하고 가장 큰 차이는 다른 망명 사건은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탄압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탄압받는다거나 이래서 망명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100% 윤석열의 범죄를 밝혔는데 한국 사회의 수준이 무너지면서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만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확 그냥 진심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언제까지 아니 제가 국제사회 가서 이 윤석열 태블릿 조작을 막 떠드는데 언제까지 조중동이든 MBC든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리고 또 하나 법원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계약서 위조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국내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판사든 검사든 다 알아요. 한글만 알면요. 이거 계약서 위조된 거 다 압니다. 이걸 뻔히 봤는데 이걸 어떻게 재판에서 변희재를 유죄를 때릴 수 있겠어요. 이게. 더군다나 이제 국제사회까지 넘어갔는데. 그래서 12월 말에 아마 SKT 계약서 위조 재판에 국민참여 재판이 열리고 그 전에 준비 재판들이 열리는데요. 저는 준비 재판 과정에서 SKT가 거의 100기를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제가 12월 달에 그 국민참여 재판 들어가서 국민 배심원들에게 딱 20분 브리핑 해주면요. 이거 위조 결판 납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안에는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좀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망명을 꼭 할 거냐? 이랬을 때 제가 망명을 한다는 답을 못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즉, 진실을 지금 파묻고 있는 그 벽이 너무 얇은 유리벽입니다. 지들은 완벽하게 막고 있다 생각하겠지. MBC나 이런 이 조중동이 쓰레기들이. 근데 순식간에 일본 미국 매체가 몇 번만 쳐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얇은 유리팍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거 무너지면 제가 들어가서 게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저는 지금 미국에 나와 있는데 이 대한민국 이 국민들 특히 조중동이나 MBC 보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거짓말로 막 섞고 있잖아요. 지들끼리 싸우는 척하지. 근데 진짜 윤석열의 범죄는 같이 은폐하는 공범들 아닙니까? 언론계에서 같이 퇴출시켜야 될 놈들 아니에요.